안녕하세요. 주주나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백곰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이너스 1.52% 떨어진 2604.2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거의 모든 종목에서 하락이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지나자 외국인은 선물을 1조 가까이 매수하고 기관은 현물을 8,500억 이상 매수하면서 오늘은 시장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52% 떨어진 853.0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행히도 반등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아주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주었고 아직 안정화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가장 먼저 보실 소식은 양도세 폐지 추진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100억 원 이상 개별 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던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 외국인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 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보호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주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합니다. 자본시장 조사단의 조직 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내년도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코인 발행 및 유통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와 규율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해 앞장서서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세가 시장을 억누르는 요소가 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장기투자 문화보다는 지속적인 투기적 매매만을 위주로 거래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양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 부양책으로 만년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별로 가라앉지 않았다는 통계 발표에 뉴욕 증시가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다시 꼬꾸라진 것은 개장 직전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입니다. 4월 CPI는 전년 동월보다 8.3% 올라 40여 만의 최대폭이었던 3월 8.5%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으나 시장 전망치 8.1%를 상회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 급등세에 뒤처진 연준이 이미 예고한 6월, 7월은 물론 그 이후에도 추가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한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상승 시도를 하다가도 지속해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해 왔지만 그렇다고 버블이 형성됐을 때 하락 없이 상승하기만 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크게 상승해 버블을 형성한 종목은 반드시 버블이 꺼질 때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새로운 버블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별로 보면 아주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 시장이 지속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추가 하락 시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추후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도 우리나라 증시의 불안 요인이었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1일 CNBC는 테라 스테이블 코인 UST 폭락 사태로 이미 한 차례 흔들린 가상화폐 시장이 금리 인상 불안감까지 더해지자 무너지고 있다면서 겹악재 속에 비트코인 29,000달러 선이 붕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테라 스테이블 코인 UST와 자매 가상화폐 루나의 가격이 폭락하며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CNBC는 테라의 UST가 지난 8일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출 공격을 받으며 시세가 70% 가까이 급락했다면서 이에 대한 여파로 가상화폐 루나의 가격도 95% 하락하는 등 뱅크런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루나가 떨어지자 테라가 하락하고 테라가 하락하자 루나가 떨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테라 UST 폭락 사태가 며칠 동안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의 빠른 긴축은 증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도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가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가상화폐까지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이라 안 좋은 소식만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음식료 섹터의 실적 판단, 인플레보다는 리오프닝이라는 리포트입니다. 먼저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1분기 영업이익이 530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원재료 상승 부담이 제한적인 가운데 맥주 2자릿수, 소주 높은 한 자릿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분기 맥주 부분은 10%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2에서 3월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에도 유흥시장 업황 회복과 3월 가격 인상에 따른 가수요 발생으로 양호한 매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4월은 전월의 가수요 효과로 일시적인 매출 감소 가능성은 있으나 거리두기 규제가 본격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2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억눌려 있던 소비가 올라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승 부담은 제한적인데 연단위 계약 구조하에 있는 전년도 저가 환경 선구매 전략으로 1년 정도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분기 소주 부분은 7에서 8%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월 소주 가격 인상을 앞둔 가수요와 3월 가수요 제거 영향이 혼재된 상황으로 2에서 3월 확진자 급증의 외부 환경 고려 시 양호한 매출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은 주전 가격 상승분을 감안한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고 지방 소주의 경쟁력 악화와 수도권 내 동사 제품의 브랜드 선호도 지속 확대로 60% 후반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내 소폭의 상승도 기대한다고 합니다. 맥주 점유율 상승을 위한 마케팅 비용 집중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매출 회복으로 연간 맥주 점유율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차트를 보면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해 왔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우상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가에 대한 부담도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하이트 진로에게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때보다는 조정 국면에서 분할로 매집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은 1분기 영업이익을 597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음료 부분의 제로 탄산 고성장과 주류 부분의 유흥시장 회복 및 가정용 페트 제품 판매 호조에 따른 매출 고성장으로 원 부자재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분기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유흥시장 주류 매출 본격 회복과 음료 부분은 성수기 도래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 부자재 상승 부담은 2분기에 정점 도달이 예상되나 가격 인상 및 GBB 정책으로 계속 방어할 전망입니다. Q&A를 통해 서초동 부동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회사의 이익과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과거 대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코멘트 역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가이던스 기준 올해 연간 원가 상승은 1000에서 1200억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 내부부 GBB로 상세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 믹스 개선, 판매량 증가에 따른 증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로탄산 매출이 고성장을 보여줌에 따라 연간 1,8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제 맥주 OEM 확대 및 충주 공장 하이브리드 가동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서초동 부동산 개발 가시성 확대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롯데칠성은 지난번 눌림목 구간에서 공부를 하고 지속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실적도 성장세에 있고 주가도 저평가 구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속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시장의 흔들림에도 큰 흔들림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해외 바이오 부분의 실적 호조와 식품 부문의 원가 압박 영향이 혼재될 전망입니다.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 축산 시세 호조와 중국 로컬 기업들의 생산 부진이 맞물리며 22년 상반기 라이신 등 첨가제 시장이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했다는 장점으로 시황을 주도하며 매출 이익 모두 양호한 상황입니다. 전년도 높은 베이스가 부담이지만 기초체력 이익이 개선된 해외 바이오 부분이 예상됩니다. 식품 부분은 예상을 뛰어넘으며 급상승한 원재료비, 환율 등 외부 환경이 비우호적입니다. 품목별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감기에 가파르게 상승한 원가는 부담 요인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어진 내식 수요 증가 트렌드로 뒷받침되었던 매출 성장도 수량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입니다. 1분기 실적 이후에도 식품 부분과 해외 바이오 부분의 균형 잡힌 이익 기여가 예상됩니다. 리오프닝에 따른 내식 수요 둔화 및 원가 상승 압박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당장 호재와 악재가 혼조된 상황이지만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환율과 원자재의 급한 상승 등의 업황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고 CJ제일제당의 해외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K푸드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0만원 초반까지 깊은 눌림목을 형성했다가 다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현대그린푸드 1분기 영업이익은 239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전 부분 수혜를 기대했으나 2에서 3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식수 감소로 외식과 급식 부분의 등락이 혼재되었습니다. 급식 부분의 단가 인상 효과는 긍정적이나 상시화된 재택근무 사업장과 일시적으로 늘어난 격리자 영향으로 식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2분기 이후 완치자율 확대, 재택근무에 대한 기준 강화로 식수 정상화 및 신규 수주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은 전방 외식 채널의 회복과 신규 수주 효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외식 부분은 더 현대서울 외식 채널 호조와 텍사스 로드하우스 출점이 이어지며 정상화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반 유통은 설 선물 세트 실적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긍정적이었으나 온라인으로의 수요 이동으로 객수 회복이 더딘 상황이 장기화됐습니다. 오프라인만의 차별화된 상품 구성, 배송 서비스 강화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며 1분기까지는 급식 부분의 부진이 여전히 장애 요소로 남아있으나 2분기 리오프닝 본격화에 따른 전 부분 수혜 효과로 1분기 실적 이후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급식 회복 지연에 따라 1분기 약세는 불가피하나 사업장 복귀에 따른 급식 수요 회복, 리오프닝에 따른 외식 확대 영향으로 연간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최근 깊은 눌림목 이후에 주가지수보다는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현재 가격대에서는 주가의 작은 등락은 크게 의미 없는 구간입니다. PBR이 0.4에 불과하고 급식 수요, 외식 수요가 정상화된다면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오히려 지속 관심 갖고 봐도 좋은 종목입니다. 이번 주 어려운 시장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